3, 4일 전에 이미 불거졌는데 언론에서 너무나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얘기. 오늘 방금 뉴스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오늘 YTN 19분 전하고 44분 전, 제가 저 자료를 PD님께 한 30분 전에 줬으니까 1시간 전쯤 기사라고 보면 됩니다. 중국의 항모가 있는데, 중국의 항모가, 항공모함이 한중 잠정 조치 구역에서 시험 항해를 하고 있다. 근데 8번째 시험 항해를 하고 있다. 잠정 조치 수역은 뭐냐? 중국 거도 아니고 한국 거도 아니에요. 서로 조심스러운 구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들, 저희가 힘내라 대한민국에서 예전에 소식 전해드린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중국이 지금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다고 하는 그쵸? 거잖아요. 네. 인공 구조물을 지금 우리나라가 대선 때문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너무나 많이 설치를 했고, 그게 아마 대선 선거 투표일까지 설치를 하면서 인공 구조물인데 시멘트를 막 들이부어가지고. 그렇죠. 임시 구조물 아니야. 네. 영구적인 구조물이에요. 그게 지금 거의 하나의 섬이 돼가고 있어. 섬. 그럼 뭐냐? 나중에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야 이거는 섬으로 인정해줘. 그러면 지금 저기 있는 잠정 조치 수역이 우리나라와 한국과 중국의 잠정 조치 수역이 지금 중국의 섬이 들어와 있게 되고 뺏기게 된단 말이에요. 영토를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에 지금 항공모함을 가지고 시험 항해를 하고 있어요.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쳐서 아직 경계를 확정짓지 못한 곳인데 시험 항해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G7은 여러분 중국은 없습니다. G7은 중국은 없는데 일본만 있죠. 아시아 중에. 예, G7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특히 미국이 지금 중국이 너네 지금 수역에 와가지고 항공모함 가지고 막 군사훈련하고 막 왔다 갔다 거리고 막 인공 구조물 만들어서 그런 섬이라 주장할 것 같고, 이거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답할 거야? 이거 왜 아무런 반대 의견을 안 내? 라고 지금 미국이 강력하게 요청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청주에 사드를 지금 유치한 지는 한 10년 넘었지만, 저렇게 인공 구조물을 세우고 나서 시멘트 섬을 만들고 나서 그 위에 어떠한 형태의 군사 기지를, 그러니까 레이더나 이런 걸 둘 수가 있어요. 그럼 뭐냐? 그러면 일본까지 그게 포함이 되고, 아마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주한 미국의 여러 가지 정보가 다 바바바바박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도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희한한 거야, 이게.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하다못해 그러면 국방부 말고 해양수산부라도 뭘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했는데 해양수산부도 아무 얘기 안 하고 있고, 국방부도 안 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안 하고 있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안 하고 있고, 안보실장도 얘기 안 하고 있고. 좀 약간 좀 슬픈 거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저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근데 좀 전에 보도됐기 때문에 이제 얘기할 거야. 좀 전에 내일 아침에 내가 논평을 쓸게요.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소통관을 잡고 기자회견을 하던가. 좀 이거는 여러분들, 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화도 조약에서 한일 합병까지가 50년이 걸렸어요. 강화도 조약이 1860년대에 왔습니다. 그때 그냥 하나의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약간 불평등이긴 하지만, 그래 우리 뭐 바다 해역에 대해서 너네가 조사해봐, 그 체결을 한 건데, 그리고 나서 50년 있다가 한일 합병이 지금 합병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거 중국의 조용한 침공이라고 봅니다. 이거 침공이에요. 동북공정 하면서 지금 서해공정까지 하면서 아주 전방위적으로 지금 침공을 해온 겁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 역사에서 지금 문명이 너무 발달을 해가지고 아직 평화롭잖아. 누가 누굴 공격해, 외쳐 들어와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너무 흥분했는데 이 정치 문제와 외교 문제는 역사에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신라시대든 지금 대한민국이든 다 바운더리와 그러한 형태가 다 똑같아요. 다 저런 식으로 슬금슬금 들어와가지고 잡아먹히는 게 역사 속에서 있는 외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아야 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지금 너무나 답답해서 지금 저 소식 갖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시진핑과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통화했어요. 이인 대통령이 저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동북공정, 서해공정, 네. 서해 바다에 있는 그 인공 구조물 뭐냐? 네. 이미 보도가 돼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첫 통화할 때 당당하게 나갔어야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쉐시하면서 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영해를 침공받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당당한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 그리고 더군다나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남중국 해에 그때 콘크리트 갖다 부어가지고 섬 만들면서 나중에 우리 다오이다오에서 우리 영해는 이 섬까지 날아가면서 넓히려고 하는 그런 아주 꼼수를 부리면서 곳곳에 지금 국제적 분란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지금 대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저렇게 제대로 말도 못하고 네. 그리고 쉐쉐 중국 큰 나라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 그리고 혼자 중국 가서 혼밥 먹고 네. 오고 자 이런 상황을 반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국방부 장관의 민간을 안치겠다는 게 정말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영토를 지킬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중국에 뭔가를 양보를 해가지고 네. 예를 들면 이제 북한과 중국과 이 관계 개선을 새로운 시각에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또는 좌파적 시점에서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계기로 해서 무슨 노벨 평화상 같은 거 바라는 거 이런 게 아닐까봐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저 구조물을 지금 1, 2년 사이에 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부터 설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 지금 철골 구조물을 세우고 그 사이에 시멘트를 들이부어서 몇 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다? 저도 중국에 뭐 샬라샬라 얘기하던가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걸 부시고 그러지도 않아요. 저도 옆에 가서 똑같은 구조물을 세웁니다. 바로 옆에,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저게 지금 그 경계가 명확히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세웠어? 근데 중국을 우리가 폭파하면 이게 전쟁 도발이 될 수가 있으니까 또 얘기하다 보면 안 치운다고 안 치울 수도 있으니까 나도 가가지고 이게 PMG라 그래서 잠정 조치 수역이면 우리나라도 가가지고 똑같이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최대한 중국에 가깝게 설치를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 지금 해상 기술력이 우리나라 조선 사업이 트럼프도 지금 미국도 우리 조선 사업에 대해서 칭송을 하고 있는 그런 조선 사업인데 바바바박 지시를 내리면 해양수산부가 지시를 내리면 바로 철골 구조물 갖고 가서 제가 토목공학과 나오지 않았습니까? 수리수문학 같은 거 바로 앵커 박아가지고 거푸집 씌워가지고 거기다 시멘트 부어가지고 대한민국 깃발 국기 뽑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뭐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 자, 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한테 갑질을 5,000년 이상 당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하도 이제 호란 짓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오랑캐 호자인데 네. 오랑캐 짓을 많이 해서 우리는 이제 호족들이라 불렀다. 아주 미개한 민족이라고 가끔 옛날에 불렀었는데 지금은 인구수가 워낙 많다니까 쪽수를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나중에는 결국 병자호란, 정묘호란 겪으면서 수많은 임진왜란보다 더 참혹한 비극을 겪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우리가 결국 삼전도의 굴욕 머리를 쪼아리는 삼전도의 굴욕까지 그렇죠. 겪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요 삼전도의 굴욕을 또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바로 옆에 가서 우리가 공격을 해가지고 철간다거나 이런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우리가 새로운 구조를 만든다면 그거는 중국에서도 막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당당한 우리 잠정 조치 수행에 대한 우리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